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4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1번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 복습을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뭐를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성질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됩니다. 중등기하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시 재정리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의 길이가 같을 때지. 지금 현재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같다 그랬어. 이 두 현의 길이가 a-1로 같다 그랬지요.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잽싸게 중심각을 구했을 때 두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도 세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라고 한다면 원주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그 녀석의 절반인 세타가 될 거라. 따라서 요 동의각 두 개가 세타로 같으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 보조선과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직선, 얘네 둘이 서로 평행한 관계가 있을 거다. 평행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둘이 평행한 상태에서 마지막 보조선 하나만 그어주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요 놈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빗변을 2등분하고 있지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1대 2가 돼서 요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2가 될 건데 요 놈의 길이를 얼마라고 줬냐면 8이라고 줬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죠. 끝났어 이제. 요 놈이 직각이니까 요 길이고 아까 요 길이? 요 가운데 있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a-4가 되겠지. 왜냐고? 지름의 길이를 2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오지. 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을 하면 두 변의 길이는 같아져야 되니까 따라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a-4의 제곱이 뭐랑 같을 거냐면 a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랑 같겠지. 전개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6이 a제곱 마이너스 16이랑 같으니까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좌변으로 넘겨주면 좌변으로 넘길 게 없네. 얘네 0이니까 그냥 우변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눠주시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면 결국에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a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주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잖아. 넘어가. 오케이, 좋아.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나요? a 마이너스 a분의 1 전체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a분의 1 6을 세제곱하면 216 6을 3배하면 C8 따라서 이들을 다 더한 값은 234? 도형의 성질, 여기서 사용한 도형의 성질, 원의 성질이 되겠죠. 원의 성질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는 요 공식 하나만 외워두면 손쉽게 풀리는 문제라. 2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공식은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곱하기 z 플러스 x는
이 녀석의 변형 공식 하나만 외워둡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xyz. 요 공식 하나만 외워두고 나면 뭐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지요. 밑에 있는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y제곱 z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x에 관한 2차식, y에 관한 2차식, z에 관한 2차식, 에브리바디 2차식, 문자가 3개 사용되고 있는 차수가 같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지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면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어딨니? x 여기 있고 x 여기 있고 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z로 묶어주시면 y 플러스 z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제곱 x 플러스 yz y 플러스 z 마이너스 2xyz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을 y 플러스 z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z 마이너스 2xyz. 그러면 얘는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z 마이너스 2xyz인데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좀 전에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에 의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3xyz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됐어. 이제 나와있네. 여기 대입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순환하는 구조의 2차식의 문제 푸는 법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은 나누는 식과 나머지를 동일한 다항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들의 차수 비교. 3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 검산식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나눗셈을 써보자. fx를 가 조건에 의해서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라고 했냐면 x 플러스 2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gx의 전체제곱 gx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나누고 있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해보자. 나누는 식이 2차식인데 얼핏 보면 나머지도 2차식으로 보이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차항은 사라져야 돼. 여기 있는 이 2차항이 사라지기 위해서 gx를 설계해보면 g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야.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야 되냐면 1차식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제곱이 사라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gx를 뭐라고 설계할 수 있을 거냐면 x-p 요런 형태로 설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gx를 x-p로 설계해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x-p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x-p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놈 간단히 계산해 주니까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근데 나 조건에서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fp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p를 대입해봐. 주어진 식의 x에다 p 대입하니까 p제곱 p 플러스 2 마이너스 뭐냐? p제곱.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야. 따라서 p세제곱 플러스 p제곱이 0 될 거고요. p는 0 아니면 마이너스 1 두 개가 될 건데 p가 0이 되면 p에다가 0 대입하고 블라블라블라 해보면 f0이 0 되는 지금 박스 밑에 있는 f0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p는 0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1이어야겠네요. p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gx 완성했네요. gx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fx도 완성하겠네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fx도 완성했고 gx도 완성했고 f2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나누는 식을 뭐로 정의하고 있냐면 gx로 정의하고 있지. 나머지를 뭐로 정의하고 있냐면 gx로 정의하고 있어. 나누는 식과 나머지를 같은 다항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비교, 그 둘의 차수 비교를 통해서 gx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는 됐고요. 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5번으로 갑시다.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해? 학원에 찾아와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설명을 안 해주지? 라는 문제들이 있으면 에이 됐다 넘어가자 하지 말고 학원에 찾아와서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따로 와서 질문을 하시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에서는 5번 문제의 가조건에서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가조건에 의해서 fx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p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근데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얘가 4차 다항식이니까 따라서 요 놈이 뭐가 될 거냐면 1차식이 되겠네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qx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겠다. 됐네. 얼추 끝났다.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a 더하기 3p제곱. fx의 미정계수가 a하고 p 두 개가 나왔는데 나하고 다 조건에서 힌트가 두 개가 주어졌네요. 나 조건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고 다 조건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고 둘이 연립해서 a와 p 정의하면 양수 p의 값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나머지 답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차수 비교하는 거 꼼꼼하게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7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7번 4차 다항식 fx를 gx와 hx로 인수분해하시고 둘이 나눈 나머지는 저거랑 같대. 근데 fx는 실근을 갖지 않는데 7번 문제에서 (4차식의) 실근 조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래서 일단 먼저 1차식의 실근 조건을 해봅시다.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
얘가 1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건 최고차의 계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야. 1차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가 있을 거냐면 1차 방정식의 실근은 무조건 1개.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돼.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 있을 거냐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 3차 방정식의 실근은 3차 방정식의 실근은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4차 방정식 fx를 4차 다항식 fx를 두 다항식 gx와 hx로 인수분해를 했다면 얘는 1차식 곱하기 3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거나 3차식 곱하기 3차식으로 인수분해 3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근데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실근이 없대. 얘를 0으로 만드는 실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1차를 포함하는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1차식에서는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단 말인 거지. 따라서 1차 곱하기 3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 3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나 조건에 나오는 두 다항식 gx와 hx는 모두 2차식이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gx를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하면 hx는 h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gx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4x 플러스 q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 좋아요. 따라서 fx는 gx 곱하기 h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fx의 식 x 4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 f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곱하기 x제곱 플러스 p-4x 플러스 q-1 얘 전개한 식이 얘랑 같다라는 등식을 하나 만들면 답이 짠 하고 나오겠지요. 8번으로 넘어갑시다. 8번 문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공식 외워달라고 했지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8번 fx를 3차식 x 세제곱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2차식으로 쓸 건데 그 나머지 2차식은 문제 주어져 있는 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활용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끝났지? 여기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라 그랬으니까 f-1이 2란 얘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날라갈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중 3a-4 걔가 얼마라 그랬냐면 2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 식은 뭐가 될 거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난 이거 계산 왜 하고 있니? 아이 계산은 니네가 해라. 됐다. 9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복 2차식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데 연습 좀 하라고. 복 2차식에 대한 복 2차식에 대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복 2차식의 다항식 인수분해가 지금 조금 나오다가 그 뒤로 출몰하지 않아서 아까 그 복잡한 인수분해식은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 2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2차식의 인수분해도 1학년 때 잠깐 나왔다가 그 뒤로 출몰하지 않는 놈이라 지금 신경 써서 외워두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서 연습을 충분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희미해질 놈이라서 지금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10번 문제. x 플러스 1 전체 4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9는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x 플러스 1을 라지 x로 치환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9를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얘 4제곱이지. x제곱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x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요렇게 바꾸는 이 연습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라지 x에다가 스몰 x 플러스 1 대입하고 식 전개하면 답이 짠 하고 나오겠지요. 11번 문제는 x에 관한 3차식으로 보지 말고요. a에 관한 2차식, 즉 문자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를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11번 문제는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인수분해 시도해보면 될 거고요. 12번 문제는 이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지.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고 x제곱 2y 플러스 k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4 중학교 때 워낙 많이 했던 거라 그냥 간단히 풀고 끝냅시다. 상수항을 인수분해합니다.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얘가 만약에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기는 두 식의 곱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4의 곱.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등장해야 되냐?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4의 합이 등장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계산하면 2y 플러스 5 따라서 k의 값은 5라고 쓰면 되겠네요. 답은 4번.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있는 수준별 테스트는 상투적인 문제들, 자주 출몰하는 문제들,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제풀이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들 위주로 물어보고 있고요. 이놈들을 응용해서 추가로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건 조금 더 연습을 한 다음에 풀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회차 때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